자, 안녕하세요. 코인 119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자 기분 좋게 이제 상승세가 이제 나와줬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호재가 나와주면서 엄청나게 이제 시장가로 이렇게 상승세가 이제 많이 나와졌습니다. 뉴욕주에서요. 스퀘어 이제 회사였죠. 기업에서 이제 비트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이제 시장이 이제 급상승을 이제 보여줬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비트 라이센스는 암호화폐를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인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5년 만에 이렇게 이제 새롭게 취득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뉴욕주에서도 충분히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요. 지난 올 초였습니다. 캐시앱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암호화폐 이제 거래를 하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을 정도로 수수료는 없지만 안전하게 이런 캐시앱에서 따로 이렇게 이제 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의 이제 일종인데, 흔히 말하면 이제 중간 결제업체입니다. 중간 결제업체다 보니까 이 결제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추후에 엄청난 이제 자금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15가지 정도의 이제 뭐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다 통과한 만큼 앞으로 이제 뭐 규제 부분이라든지 또는 뒤이어서 이제 나올 라이센스 이제 취득하는데 기업들이 충분하게 이제 어느 정도 능선을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데요. 한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뉴욕주에서 이렇게 이제 규제가 이제 통과됐다고 해서 이제 국내 이제 규제 부분에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시세 부분이 올라가서 기분은 좋긴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뭐 저희 코인 119 방송과 또는 이렇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어도 기분 좋게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에 반영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포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투자 고지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는요, 해당 코인이라든지 종목 가치나 상승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참고 사용으로만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방송 들어가기에 앞서서 암호화폐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 시세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빅3 거래소 중에 코인원 거래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인원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어제자 엄청나게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 상대적으로 뭐 거래가 없지만 충분히 이제 양봉세를 유지해주면서 반등세가 이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753만 8천원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과 다르게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58만 9,800원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밤 만약에 어느 정도 어제와 같이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60만원 이상 이렇게 돌파가 가능할 정도의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 중에 뭐 대장으로 엮여 있긴 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600원 이상 돌파가 되면서 612원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앞으로 뭐 이제 700원 바라보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코빅 거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빅 거래소입니다. 24시간 기준 비트코인입니다. 754만 8,500원 4.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리프코인입니다. 613원 5.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개시 100만 2천원 6.9%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입니다. 58만 9천원 6.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17,480원 10%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질리카 코인입니다. 100원이 눈앞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99원 6.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이트코인입니다. 109,700원 3.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골드입니다. 74,000원 10.4%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시코인입니다. 29만 7,665원 3.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켓입니다. 22만 1,215원 4.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네로 코인 14만 3,412원 4.3%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어거코인입니다. 39,323원
4.9%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팅코인입니다. 자, 1544원 5.4%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빅 거래소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는요, 이런 다크코인을 이제 거래가 이제 안 되게끔, 매매가 이제 중지되게끔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승세 와 별개로 이렇게 다크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빗썸 거래소 알아볼 텐데요. 비트마루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최성진 전문가입니다. 저번 이탈리아 전국 불안 시기였죠.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증시가 좀 약화되면 안전형 자산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으로 좀 자금이 몰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증시는 크게 하락했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좀 인지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빗썸 거래소 시세 먼저 알아보고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썸 거래소 종가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3.78% 상승한 74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5.95% 상승 중이네요. 5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코인 보겠습니다. 리플코인 5.54% 상승한 609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6.62% 현재 상승 중입니다. 9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오스 코인 보겠습니다. 이오스 코인 3.82% 상승한 11,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3.60% 상승한 10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다코인입니다. 3.38% 상승 중이네요. 18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트론코인입니다. 트론코인에 대한 상승세가 뛰어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론코인 12.76% 상승한 5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시코인입니다. 대시코인 4.32% 상승한 29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모네로코인입니다. 모네로코인 6.16% 상승 중입니다. 14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64% 상승 중이네요. 199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체인 코인입니다. 3,540원으로 현재 3.78%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9.15% 상승으로 강한 상승을 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17,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은 오미세고 코인입니다. 오미세고 코인 3.68% 상승한 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퀀텀 코인입니다. 3.59% 상승 중이네요. 11,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트캐시 코인입니다. 7.25% 상승한 21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이콘 코인 보겠습니다. 5.04% 상승한 2,31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은 진리카 코인입니다. 현재 6.52% 상승 중입니다. 98원입니다. 100원에 얼마 안 남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에터니티 코인입니다. 2.51% 상승한 2,88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보겠습니다. 2.40% 상승 중입니다. 3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로엑스 코인입니다. 2.93% 상승한 87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 스팀 코인입니다. 스팀 코인 현재 4.62% 상승한 1,83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거 코인입니다. 2.77% 상승 중이네요. 현재 34,7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렘 코인 보겠습니다. 4.86% 상승 중입니다. 현재 43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트라티스 코인 보겠습니다. 6.92% 상승 중이죠. 3,4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보겠습니다. 현재 2.50% 상승한 82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에 H쉐어 코인입니다. 4.88% 상승한 6,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 루프린 코인입니다. 2.99% 상승 중입니다. 41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엘프 코인입니다. 5.35% 상승으로 76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 미스릴 코인입니다. 6.39% 상승 중입니다. 51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3% 상승한 1,10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 에토스 코인입니다. 2.80% 현재 상승 중입니다. 1,79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워레저 코인입니다. 2.86% 상승한 28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기프트 코인 보겠습니다. 4.62% 상승 중입니다. 현재 18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모나코 코인입니다. 2.80% 상승한 5,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왁스 코인 보겠습니다. 3.84% 상승 중입니다. 13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싼 거래소 마지막 코인 테넥스 코인입니다. 3.15% 상승한 68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전 코인이 상승하면서 조금은 기분 좋게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락에 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올라가기에는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붙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위축된 투자 심리가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고는 좀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싼 거래소 알아봤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호재성 뉴스 많이 가지고 왔으니 코인119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거래소별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저희가 이제 뭐 코인 119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락 장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장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자, 어제자 이제 추가적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 이 부분이 이제 4월달하고 이제 뭐 비슷한 흐름세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코멘트를 이제 남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방송 추가적인 방송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셨을 거고요. 신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어제자 이제 호재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하락장이 멈춘 건 아닙니다. 자, 이 하락장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어제 기점을 해가지고 상승 전환이 될 것이냐 이런 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비트마르 전문가님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상승 기도를 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준비했습니다. 뭐 오늘 비트마르 전문가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무료 온라인 공부 준비하셨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무료 방송을 통해서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 코인 뭐 추천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좀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반등에 대비한 타이밍과 그리고 앞으로의 시향을 조금 분석하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입니다. 이제 눈치 게임이 끝이 나고 이제 하락장이 될지 또 상승장이 될지 지금은 시황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면에서 호재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대립이라도 하듯 악재성의 이슈도 같이 맞물려지면서 좀 혼란을 주고 있는 보합권의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의 상승 여부, 호재성 이슈가 뭐가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의 코인 시장에서 시황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를 좀 정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 늦지 않게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코인과 종목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셔서 좀 많이 힘드시고 손실 보신 회원분들, 시청자분들 다 오시면은 모든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마르 전문가 추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가 이제 뭐 저점이어서 이제 상승세를 타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늦지 않게 이제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어지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같은 이렇게 이제 폭발적 모멘텀 재료가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게 기폭제가 되면서 연장선상에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세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참여하시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방에서 참여하시려면요. 코인119 포털 검색 사이트에 코인119 검색하시면은요. 화면 하단 내리시면 비트마르 전문가님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뭐 코너가 인기 코너가 있습니다. 투자 힐링 캠프 문자 코인 상담 받고 있습니다. 1577-5753번으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든지 또는 주식 문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요,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선별해가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 시세 실시간 확인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시장의 이슈가 될 만한 또는 그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이런 부분들 한 뉴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핫뉴스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저 시장에 정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부분들 세 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세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러시아 주요 은행 두 곳 암호화폐 기반 투자 상품 시험한다. 이렇게 첫 번째 기사를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 다음 주 자발적 규제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가져왔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국은행 전자화폐 관련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러시아 주요 은행 두 곳에서 암호화폐 기반 투자 상품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립은행이 아니라 그 공립은행인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호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다음에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투자란다. 이제 선거를 할 때 이제 블록체인 기술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거기다 대고 또 이제 그 기반 유통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서 자국 내에서 허가받은 코인들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도적 잔치를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이번에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그 금융권으로 안착이 될지 안 할지는 이제 시험을 한다고 해요.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자, 어제는 중국의 징동그룹이었죠. 이 징동그룹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자 상품을 좀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금 대출이었죠. 자금 대출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좀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러시아에서 최대 은행입니다. 가장 큰 은행 두 곳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투자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시장의 호재로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 은행 중에 슈베르방크, 알파방크 이 두 은행입니다. 슈베르방크 같은 경우에는 국영은행으로서 가장 큰 은행이고요. 또 알파방크는 민간은행으로서 또 가장 큰 은행입니다. 자, 이 러시아에 이처럼 가장 민간과 국영의 가장 큰 은행들이 손을 잡고 가상화폐 기관에 투자 상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또 긍정적인 뉴스고요. 자, 지금 이 두 은행은 러시아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샌드박스를 인정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자,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규제나 룰 같은 거에 적용받지 않고 일단 시험적으로 사용한 후에 이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또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그동안 못 내보냈던 상품들을 여러 가지 출시를 하면서 시험을 해볼 예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러시아는 이제 앞으로의 가상화폐 시장을 좀 발전시킨다라고 뜻의 또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투자 상품에 투자했던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언제든 통화로 일반 화폐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이것조차가 일단 실질적인 화폐와 같은 기능에 같은 가치에 가지고 있는 화폐다라고 좀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뉴스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에서 가상화폐는 더욱더 관심받는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상당히 좋은 뉴스죠. 자,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자, 이처럼 지금 세계에서 이 가상화폐 시장을 앞으로의 안전형 자산 그리고 가치 있는 시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제 좀 기분 좋은 리서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100만 장자라고 하죠. 자산이 100만 달러가 이상이 되고 있는 거액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그동안 수익을 좀 많이 올렸다. 2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동안 이제 거액 투자들에 대한 자금은 70조 달러 정도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면서 100조 달러 이상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큰 손들이 더더욱 들어올 수 있다라는 좀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러시아에서 또 금융 상품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일반 큰 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투자 위축돼 있는 심리가 위축돼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처럼 러시아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본이죠. 일본, 또 캐나다, 영국, 여러 세계의 나라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조건을 이용해서 노원구에 대한 노원이었습니다. 노원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 화폐를 발행해서 현재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국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은행권 자체에서 또 정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가상화폐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호재성의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기사 알아봤는데, 결국은 이제 러시아 지금 국민들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이제 원유 산유국 원유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발송할 수 있는 또는 그 국민도 마찬가지죠. 농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눈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은행권에서도 러시아 이제 국민들이 만약에 가상화폐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적절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 금융권에서 먼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을 한다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투자자 보호를 먼저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뭐 국민 개인 고객들이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잣대로 이렇게 뭐 데이터를 이거 인용을 할 게 아니라 은행권이라든지 또는 제도권에서 먼저 투자 상품을 만들고 나서 이걸 먼저 시험 삼아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에도 상품을 판매하는 자 그런 식으로 전략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에서 다음 주 자발적인 규제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본하고 이제 국내하고 사실상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 쪽에서는 가상화폐 이 부분을 법제화시켜가지고 협회랑 이제 정부하고 의견 합의치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해킹 사태가 많이 일어났다 보니까 자율 규제안으로 일본 협회에서 강도 높게 이렇게 구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거래소 다 따라간다고 해요. 정확히 어떤 내용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는요, 16개의 거래소들이 좀 모여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자, 국내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협회가 있긴 하지만 정부와의 의견 차이, 또 이제 정부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하다, 필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 지금 형태인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힘이 높습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협회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율 규제안을 이제 발의를 하면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에서 보안을 좀 강화시키겠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규제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가장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돈 세탁에 대한 문제가 좀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자, 거래소 내부자에 대한 이제 불투명한 거래를 좀 막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역시 일본은 좀 가상화폐 시장의 선진국이고 가상화폐 시장을 좀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거래소에 대한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죠. 국내에서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있었던 코인레일 해킹도 있었고요. 자, 일본에서는 더 막대한 해킹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큰 금액들이 좀 유출이 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뢰를 제대로 회복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은 각 일본의 거래소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인레일 해킹 사건 이후에도 아직 이렇다 할 뭐 법적 규제라든지 그리고 코인레일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 내용들 같은 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기서 거래소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뭉쳐서 이제 앞으로의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더 보완하고 더욱더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좀 의지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 마찬가지죠. 시장을 투명하게 위해 해주고 있는데, 자, 국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현재 지금 답답한 모습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에 대한 이런 규제를 통해서 또 방안 삼아서 이것을 보고 검토해서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협회에서 이제 현재 블록체인 협회에서 만들어진 규제안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게 다 따라질지, 그게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좀 모르고 있는 상황, 불안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일본 가상화폐 협회에 대한 발의하는 좀 보고선 국내에서도 좀 따라하는 그런 좀 뭔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는데, 역시 이제 선도적으로 이렇게, 그 생태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서는 따라갈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내와 일본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는 아직까지 뭐 시도조차 이제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이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뭐 국회의원들, 뭐 방지은이 이제 그 법안 발의를 냈지만, 이 부분이 이제 금융권이죠.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
상태가 있는데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규제할 건 규제를 하고 살릴 건 살리고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뭐 일본 쪽에서 사립에서도 정부 쪽에서 인정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일단은 뭐 거래소들이 다 따라하고 있다라는 다 따라하고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다 이제 따라하면서 준수하는 그러한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하고 또 다르죠. 국내 거래소는 어떻게 합니까? 약관까지 변경해 가면서 개인 투자자한테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더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약관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전자화폐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앞에서 이제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론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이런 부분들 화폐는 결국에는 발권력이 이제 한국은행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민간에서는 이제 화폐 발권력이 있으면 안 된다. 결국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 보고서를 작성한 분이 연구원이 매매를 많이 해봤을 거고 블록체인 기술도 해박한 건지 이런 부분 좀 약간 논란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하시는 투자자분들에 따라서 악재로 작용될지 뭐 호재로 작용될지 아직까지는 뭐 좀 헷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뭐 이거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요. 한국은행의 바람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아직 규제를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할 거고요. 자, 만약에 가상화폐 시장을 민간이 직접 발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힘을 영향력을 많이 못 쓸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자, 민간이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도덕적인 행동이 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강이 좀 해이해질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의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국내에서 정착하겠다라는 좀 의미를 좀 보여준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기술 발전 등으로 민간이 가상화폐를 또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 상황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고 민간이 또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진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저도 한국은행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위에서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1월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식의 캠페인을 열고 블록체인 기반을 활용해서 이제 가상화폐를 조금 더 성장시켜 주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사실은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당시에 뭐 그랬었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위한 조직을 또 신설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앞에서는 부정적이게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을 국내에서도 발전시키고 좀 연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네, 그리고 또 중앙은행 발행에서 이제 뭐 관련 논의와 이제 앞으로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이런 규제 방안들의 논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번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더 확신될 수 있는, 더욱더 성장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을 좀 보여줬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좀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발권력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뭐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를 좀 원칙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중앙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발전이 될지 또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통해서 이제 나아갈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뉴스에 또 가장 또 호재성인 뉴스 또 기대하고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자, 지금 ICO 주요국에서는 이 ICO를 발행을 할 때 이제 증권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혀졌고요. 여러 나라의 ICO 사례를 보고 검토하고 지금 보완할 점 부작용을 좀 최소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 자체가 지금 국내에서도 ICO를 금지한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보고서 우리나라는 좀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강화시켜서 내보내겠다라는 좀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입장의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다. 이번 한국은행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더 성장
확장시키고 또 ICO 관련해서까지 모든 좀 힌트를 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투자분들 있으시면 이런 호재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코인 시황이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들어오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결국 이제 뭐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도 이제 뭐 다음 달 뭐 겨냥한 것 같습니다. 연구 보고가 계속해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의심제 뭐 재무장관 회의 때 활용을 하려고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거래를 되고 있는 다른 코인과 같이 이렇게 묶느냐? 아니면 중앙은행 자체 내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약에 발권을 한다면 이 부분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굉장히 좀 이제 괴리감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이제 보고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편은 그랬습니다. 이전에도 저희 코인 129 방송에서도 한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적폐공사에서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해가지고 지금 현재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뭐 호재일 수 있는 보고서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악재일 수 있는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조폐공사하고 한국은행하고 이렇게 또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한 가지 뭐 얻은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속도로 연구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연구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국내 그 시세라든지 또는 호재라든지 악재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좀 이렇게 두리뭉실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어제도 이렇게 크게 뉴욕주에서 이제 스퀘어 기업에서 뭐예요? 비트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 엄청나게 시장에 고공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 하루 종일 박스권 장세에 이제 갇혀 있었거든요. 자, 오늘 뭐 그 야간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비트마늘 전문가님 준비를 하셨었는데 자, 오늘 어제 기분 좋게 상승 이후에 오늘 뭐 무료 방송 맞이하는데 만약에 오늘도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추세 상승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뭐 실제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제 막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하지만 저희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긴 장마가 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락장 이후에 바닥을 다져주면서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의 코인 시황을 알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또 이제 정부에 대한 규제안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적절한 대응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법과 코인 추천 그동안 많이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에 가장 중요할 만한 여러 가지 시황과 호재성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가상화폐 시장의 시황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주식 종목까지 좀 상담을 해주고 있고 주식 종목까지 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요, 코인 129 검색을 하시면은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하단으로 내리시면은요, 비트마르 전문가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오늘자 시장을 총 정리하는 그런 이제 분석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투자 힐링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코인 상담을 받고 있는데, 자, 1577-5753번으로 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든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쪽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힐링캠프 시간 때 선별을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핫뉴스 코너는 핫뉴스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투자 힐링캠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119 코너에서 방송 중에서 제일 핫한 코너입니다. 투자 힐링 캠프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어떤 사연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코인 상담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마루님, STX 엔진 주신 거 잔량 남긴 거 상한가 근처 수익 감사합니다. 짱짱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사연이 오늘도 경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아난티 12,000원에 물려 있었는데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자, 이렇게 이제 사연을 주셨었는데 아난티가 이렇게 그 이름 바꿨었잖아요. 에머슨 퍼시픽에서 아난티로 이렇게 사명 변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상승세에 타면서 지금 남북 경주 테마 특히 이제 금강산 개발로 이제 엮여져 있는데 앞으로 이게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한번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일단 손실도 약간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대응 전략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북경협주가 지속적으로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가장 컸죠. 반복하면서 남북경협주를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힘든 장, 불안에 떨고 있는 시장을 좀 연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난티는 밑에서 강하게 꼬리를 달아주고 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아시다시피 아난티는 이제 에머슨 퍼시픽이 상호 변경을 한 그런 업종입니다. 기업입니다. 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의 리조트 사업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뒤에 있을 이산가족 저십자 회담이 있습니다. 그런 이산가족 저십자 회담에서 이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을 하게 되면 또 금강산의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아난티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아직까지 좀 힘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 마찬가지죠. 오늘 하락장 상당히 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밑에서 꼬리를 달아주면서 끌어올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 금강산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모두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에 주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2,000원에 매수하셨으면 매수가 근처입니다. 바로 매수가 본절권, 보합권에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이 앞으로의 저항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서 올린다면 그 전 신고가인 12,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더 넘어서서 14,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점 라인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라인은 현재 9,800원대 라인까지 잡아드리겠는데, 자, 이때까지 내려가려면 상당히 좀 많이 불안에 떨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짧게 잡아드리면 이제 11,000원 라인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아난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남북경협주 단순히 지금 종목 하나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남북경협주의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시황 정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난티 종목 짧게나마 이렇게 대응 전략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적시자 회담 여기까지는 두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시자 회담 관련해가지고 또 코멘트 해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난티 알아봤고요. 다음 또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약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11만 원에 물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이제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제약업종이 굉장히 하락세가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국내는 지금 현재 금리를 인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주식이라든지 이런 분들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빨리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막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신라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대장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신라젠 대응과 전략을 짧게나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생방송인 관계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짧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는 현재 신라젠을 포함한 모든 제약 바이오 업종이 조금 힘을 못 쓰고 힘든 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사태도 있었고요. 네이처셀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혹까지 있으면서 좀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불신이 좀 가득 쌓인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국제적 글로벌적인 악재가 좀 발생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서 안 그래도 좀 신뢰를 잃은 업종이 더욱더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난티 오늘
상당히 많이 좀 하락한 내용입니다. 하락한 시점인데, 자, 11만 원 선에서 매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만 원 선은 지금 현재 올라가서 저항대가 될 수 있는 선입니다. 정확하게 11만 원 선이 저항선까지 좀 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은 6만 4천 원 라인까지 내려가게 되면 과감하게 좀 손절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뭐 지금 여러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종목이 아니고 업종별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남북경협주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제약주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시황을 모두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늦지 않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사연 알아봤습니다. 뭐 그 신라젠 뭐 팩사백 뭐 기술 이전을 하느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제 업종 자체가 약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제약 업종 자체 때문에 지수 하락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 들으시면 대응하시는데 좀 그 걸림돌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신라젠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뭐 시청자 게시판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사연 많이 올라왔는데요. 비트코인 계속 전망 가능한가요?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불안합니다. 충분히 투자 가치가 살아있겠죠. 앞으로의 전망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많이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뭐 더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비트코인 시세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한번 알아보면은요. 자, 어제자였죠. 어제자에 엄청나게 큰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에 이렇게 반등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하루 종일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형성이 돼 있는데요. 결국에는 야간장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굉장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장중이었죠. 주시장 시작했을 때 장중에 잠깐 뭐 매도세가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었긴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해야 될 건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아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하락장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락장이 죽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상승 전환이 될 만한 이런 모멘텀 그 큰 재료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주고 잠깐 재차 하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인 비트마노 전문가인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 짧게나마 이렇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보합정원에서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 앞으로의 코인 시황을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제 기법을 통한 뭐 종목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기법 전에 시청자분들이 또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이 시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늦지 않게 꼭 오시고요. 좀 많은 정보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지금 이 방송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다 같이 수익 보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좋은 방송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뭐 계속해서 뭐 추천만 했다 하면 뭐 급등 상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늦지 않게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요. 코인 119 검색을 하시면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하단 내리시면 비트마르 전문가님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방송 입장이 가능하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코인 119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뭐 하락장은 뭐 누구나가 좋지는 않습니다. 상승장이 나오면 아무리 계좌가 손실이 많이 있어도 상승장이 나오면은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 상승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추가적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어오셔가지고 대응과 전략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인 119 방송 준비했던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